1분기에 좀 집중적으로 좀 비용을 떠는 일회성 비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1분기는 좀 실적이 미약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뭐 기본적으로 뭐 국내 다른 업체들도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통업체들이. 그래서 좀 시장에서 상당히 좀 많이 소외된 흐름이었었는데요. 최근에 조금씩 흐름이 조금 기관 쪽에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 좀 눈에 띄고 있죠.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롯데쇼핑 같은 경우도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서서히 좀 회복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공격적으로 이제 돈을 풀기 시작했고 추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돈을 쓰면서 소비가 조금씩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같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주가 18만 3천 원, 2,5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종목 한 18만 원 정도 수준에서 사신다라면은 크게 무리 없는 가격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 매수하신다라면은 뭐 물론 최근에 손절선 최저점인 17만 6,500원, 약 한 2% 정도 손절선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18만 원 부근에서 매수하게 된다라면은 기술적으로는 약 한 20만 원 부근까지 1차적인 좀 상승을 노려보실 수 있지 않나. 그 이후에는 이제 매출의 회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낙폭 과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좀 빠지기도 어려운 가격대 위치에 있어서 낙폭 과대 컨셉으로 이 종목 유통주 오늘 좀 안 좋은 레포트들 좀 많이 나왔는데도 잘 버티고 있어서 이 종목 좀 선정해 봤습니다. 네. 자, 오늘은 낙폭 과대 종목을 중심으로 뽑아 오신 거군요. 롯데쇼핑 첫 번째로 살펴봤고요. 분석까지 함께 했습니다. 최근에 환절기라서 감기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종목 가보겠습니다. LS입니다. 자, 구리 아연 가격의 회복, 자회사 중국전선 실적 개선, 그리고 박스권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세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 주셨는데 낙폭 과대로 가지고 오신 종목 얼마나 낙폭이 좀 과대한지 보겠습니다. 오늘 0.95%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요. 5만 3천 원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쯤에 9만 원대까지 기록을 했던 주가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요. 29% 거의 30%까지 하락을 하면서 현재는 5만 3천 원 기록하고 있는 LS 어떤 전략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지금 보시면 이제 비철금속류, 철강들도 최근에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이죠. 경기 회복과 관련돼서 원래 방향성이 같아야 되는데 최근에 경기 회복과 관련돼 있는 원자재 업체들이 오히려 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최근에 현대제처럼 조금 올라온 상태고 포스코가 개인적으로 좀 주가가 바닥권에 있어서 포스코도 사실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관심을 갖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구리나 뭐 아연 가격들이 좀 회복을 하는 과정 중에서 고려 아연은 좀 꽤 올라왔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습니다만은 LS 같은 경우는 LS 리코동 재료 감안하면 주가가 좀 너무 바닥에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물론 실적도 부진한 부분도 상당히 좀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역시 LS 같은 경우도 지금처럼 구리나 아연 가격이 계속적으로 조금씩 회복세를 보여준다라면은 주가도 좀 바닥을 드러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보신다라면 이제 작년 연말에 최저점이 한 4만 6천 원대 정도 나오고 있고요. 최근 내 저점이 한 5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은 5만 3,100원이고요. 기관의 매도세는 꾸준히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소폭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실질적으로 LS 같은 경우는 뭐 강하게 막 뭔가를 좀 만들어내기에는 주가 자체가 조금 약간 힘이 좀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단기보다는 좀 중기적인 호흡의 낙폭과 대주들을 오늘은 좀 선정 컨셉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골라봤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연이라든지 구리 이런 가격들이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주도해 준다라면은 주가도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현재 53,100원인데요. 개인적으로는 한 52,000원대 정도에서 조금 분할로 접근하신다라면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손절선은 좀 짧게 가져가도록 합니다. 5만 원이 깨지면은 뭐 바로 손절하는 수준으로 짧게 가져가도록 하시겠고요. 단기적으로는 2월 달에 고점 부근이 있습니다. 한 6만 2천 원 부근에 있네요. 6만 원에서 6만 2천 원 부근까지 한 15% 정도 단기적으로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다만 뭐 단기 종목은 아니라서 추세를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목표가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점 고점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LS에 대한 분석 5만 2천 원대에서 분할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의견과 여러 가지 분석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롯데 지주까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역시 낙폭 과대 저평가 이야기가 좀 많이 보입니다.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도 보이고 있고요. 롯데 지주 그래도 롯데쇼핑이나 앞서서 LS에 비해서는 3월 말부터 반등 흐름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주가 흐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에는 상승을 하는가 했는데 1%대 하락을 현재는 보여주고 있고요. 5만 1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낙폭 과대 종목 역시나 6만 원대에서 5만 1천 원대까지 지금 조정을 좀 꽤 많이 받은 상황이지만 최근에 그래도 올라오는 흐름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작년에 시장이 폭락하기 전에는 롯데지주에 대해서 시장이 되게 상당히 좀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뭐 형제 난 그때부터 시작해서 좀 변동성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사드 때문에도 계속 흘러내렸었고, 뭐 중국과의 뭐 미국과 무역 분쟁 이어지면서 또 이제 중국의 한알령을 계속하면서 롯데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여왔었습니다. 롯데그룹주 중에서도 일단 지주회사의 롯데지주는 상당히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에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 주가도 좀 워낙 많이 빠져 있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롯데지주 안에 뭐 롯데호텔을 비롯해서 다 많이 들어있는데요. 사실 롯데호텔 안에 또 롯데 면세점이 있어서 지금 최근에 면세점 상승 효과를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후발 면세점을 품었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면세점 중에서 매출이 가장 큰 부분이 롯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뭐 일본에서도 계속 관광객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면세점이 녹아있다라는 점에서 뭔가 좀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수급도 보신다라면은 기관과 외국인의 계속적인 매수세, 특히 기관의 매수세 오늘은 살짝 팔고 있지만 최근에 강하게 매수를 해왔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고요. 역시 12만 원 고점이라고 생각한다라면은 지금 51,600원이니까 반토막 이상 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장기적인 하락 이후에 저점은 잡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저점은 궁극적으로 48,000원 부근에 잡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48,000원이 무조건 거의 손절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장 흐름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롯데지주는 좀 변동성 이용을 해서 5만 원 안 깨는 수준에서는 좀 마이너스 날 때마다 좀 분할로 좀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신다라면은 올해 안에 적어도 20% 이상은 좀 수익 날 수 있지 않을까. 뭐 1차적으로는 6만 원 부분에서 저항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 가격 돌파된다라면은 적어도 7만 원 부분까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역시 낙폭과대지만 단기적인 호흡으로 보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컨셉으로 보실 수 있는 종목이고요. 가격적인 메리트로 골라봤습니다. 네, 자 오늘 333 오후장 공략주는 이렇게 낙폭 과대 종목들 가운데서 기대해 볼 만한 사항들이 있는 지금 투자하기에 좀 적기로 보이는 세 종목 꼽아주셨습니다. 롯데쇼핑과 LS, 롯데지주에 대한 세 분의 의견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자세한 내용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선행점 박진희 부장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양 지수가 각각 약보합, 강보합에서 시장 후반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코스피에서 낙폭을 축소하려는 시도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14거래일 연속 상승도 가능할까요? 마지막으로 시황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전략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 보죠. 네, 일본 증시가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고 중국 증시는 오늘 1분기 GDP가 예상보다 잘 나왔지만 시장의 힘이 강하진 않습니다. 우리 시장도 계속 제자리 걸음에 멈춰 있는데요. 먼저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07% 하락 2,247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28% 상승 76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은 0.03% 하락 291포인트 지나갑니다. 유가증권 시장 장중 흐름 따라가 보죠. 끝까지 지켜보셔야겠지만 오늘 14거래일 만에 방향을 튼 것으로 보입니다. 많이 빠지진 않지만 탄력이 좀처럼 붙지 않고 있는데요. 변동폭은 10포인트 정도 되고요. 장중 저점은 2,242포인트였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보시죠. 외국인이 매수하지만 개인과 기관이 팔면서 지수가 좀처럼 오르지 못하는데요. 오늘은 투신 쪽에서 매도가 더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지금 이 시각 매수로 전환을 하네요. 현재 24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선 419억 원 매수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314억 원 매도세 나타냅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사흘 만에 상승 전환 시도가 나옵니다. 오후 들어서 거래량도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변동폭은 굉장히 좁고요. 현재 0.3%가량 상승합니다. 장중 고점 768포인트고요. 계속 좁은 박스권 형성하면서 지금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시종 일관 매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개인 쪽에서 더 강하게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418억 원 매수세 나타나고요. 기관은 115억 원 매수합니다. 외국인은 476억 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서는 오늘도 현대차 그룹주가 잘 갑니다. IT 투톱은 수급 공방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주가는 큰 움직임 없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낙폭을 좀 키우려는 시도가 나오네요. 0.3% 하락, 47,100원에 진행됩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0.12% 하락합니다. 8만 원 선이 붕괴될지 좀 지켜보셔야겠고요. 지금 현대차는 1.5%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 보시죠. 역시나 바이오주들은 대체로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이 좀 부진한데요. 그 가운데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28% 강보합권으로 좀 힘을 내주고 있고요. 바이로메드가 오늘도 빠집니다. 1.2% 하락. 그리고 메디톡스와 HLB도 1%대 약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코오롱 글로벌 보겠습니다. 수주 기대감이 불어오면서 1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코오롱 티슈진과 코오롱 생명과학과는 흐름을 달리 가고 있는데요. 장중에 12,000원 선 회복을 했었고요. 현재도 5.75%의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기능식품 관련주 한번 살펴볼까요? 정부가 건강기능식품을 자유롭게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판매할 수 있게 하면서 규제 샌드박스를 줬습니다. 관련주들 HLB 사이언스와 노바렉스가 오늘 강한 모습인데요. 지금 HL 사이언스 6.7%의 강세 흐름 나타내고요. 지금 노바렉스의 흐름도 보시면요. 역시나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더 강합니다. 9.27% 상승 24,800원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나운시큐어 보겠습니다. 삼성 블록체인 협력사 관련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정부가 제한적이지만 블록체인 산업을 지원 육성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재 두 자릿수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엔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가기도 했었고요. 현재는 17%, 18% 급등이 나옵니다. K사인은 지금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죠. 한번 시세 확인해 보시면요. K사인 지금 상한가 기록하면서 삼성 블록체인 협력사에 지금 1,880원 상한가 기록했다가 현재는 윗골이 좀 달고 있네요. 27%의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덱스터 보시죠. CJ E&M이 인수할 거란 기대감이 어제 불어왔었죠. 그래서 어제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인을 하면서 하루 만에 급락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장중 내내 급락입니다. 13% 두 자릿수 급락 7,810원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수요일 시장 마감까지 약 22분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 대한 분석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죠. 교보증권 압구정 금융센터 김백준 WM 매니저, 하나금융투자 영업부 금융센터 박종원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 마감 전에 점검이 필요한 업종과 종목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박종원 연구원님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 볼까요? 네, 그 신재생에너지 업체죠. CS 윈드 한번 오늘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최근에 주가가 쉬지 않고 지금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연초에 27,000원대 썼던 주가 지금 한 41,000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뭐 태양광에 비해서 이 풍력 업체의 주가가 사실 좀 더 이제 좋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지금 쉬지 않고 계속 추세적인 상승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뭐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업체인 애플에서 지금 일단 자체 그 소비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라고 이제 이미 밝힌 상태고 그 애플의 지금 하위 부품 소재 업체들까지 지금 재생에너지 사용을 지금 공고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TSMC 대만의 그 반도체 업체에서도 지금 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앞으로 더 지금 장려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러한 이제 흐름의 변화가 궁극적으로는 이제 CS 윈드에 지금 좋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영국과 대만 같은 경우에 특히 그 시장의 규모가 많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0기가와트 수준에서 30기가와트 수준까지 3배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대만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25년까지 굉장히 지금 폭발적인 그런 용량의 지금 설치를 예정해 두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먹을거리가 일감이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CS 윈드를 영국과 대만에서 지금 대체할 마땅한 지금 업체가 없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어느 정도 일감은 확보돼 있고 경쟁자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확실히 안정적으로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을 이제 보셔야겠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 이제 탄소 배출권 강화 이슈로 인해서 이런 풍력, 태양광 이런 신재생에너지 업체에 대한 러브콜이 구조적으로도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주가 41,000원 그리고 단기에서 상승폭이 크기는 하지만은 추세적인 아직 방향성은 충분히 살아서 앞으로 더 움직일 공산이 크다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기관 매수세가 최근에 또 눈에 띄고 있고요. CS 윈드 살펴봤는데 말씀해 주셨지만 올해만 좀 보면 1월에 26,000원 정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41,000원대까지 와 있는 상황 더 갈 수 있을지 지금 접근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은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단기 가격 상승한 부분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있는 면이 이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증시 자체도 지금 열흘 그 이상으로 쉬지 않고 지금 올라온 그런 부담감을 감안을 한다면은 우리가 좀 더 가격 조정을 기다리셨다가 그런 조정 국면에서 분할로 나누어 담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매매 전략은 그렇고요. 자, 김백준 매니저님과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어떤 부분 오늘 집중해서 볼까요? 네, 요즘 핸드폰으로 주문만 하면은 바로 다음날 아침에 문 앞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의 변화가 주식시장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새벽 배송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새벽 배송, 로켓 배송 이런 것들이 있는데 먼저 이제 지어소프트라는 종목이 이제 최근에 전지현을 모델로 한 마켓컬리와 비슷한 오아시스 마켓 등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에 이제 계속해서 신고가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공유 풀필먼트라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물류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드라이아이스 만드는 업체, 미세먼지 관련주로도 엮였던 태경화학이라는 종목이 신선식품 이슈로 이제 급등을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니랩이라는 가정용 랩, 위생 봉투 이런 것들을 만드는 테이펙스라는 종목도 어떻게 보면 또 이런 관련주로 엮이면서 급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폴더블 관련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것 때문에 간지는 잘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어느덧 하나의 섹터가 좀 만들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쿠팡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1조 원의 영업 손실을 발표했지만 대표가 이제 더 적극적으로 영업하겠다.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에 이제 동방이라는 종목이 좀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우선 이제 그 중에서 쿠팡, 새벽 배송 이렇게 되면은 물류 관련주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이 동방이라는 종목인데 실제로 쿠팡이랑 이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을 통해서 물건을 파는 업체들을 돌면서 제품을 수거해가지고 쿠팡 물류센터에 전달을 하고 쿠팡 물류센터가 꽉 찼을 때는 이제 대신해서 동방의 창고에 좀 대신 보관을 해주기도 하면서 동방이 이제 이러한 관련주로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 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그러한 종목들이 동방, KCTC, 세방 이러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 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는데 그 전 고점이 예전에 이제 남북 경협주로 좀 엮이면서 물류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이다가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에 다 같이 이제 급락을 보였었는데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다시 이러한 모멘텀으로 재부각을 받으면서 물류 관련주들이 좀 꿈틀꿈틀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존의 쿠팡, 위메프 이러한 업체들 외에도 기존의 강자들이었던 신세계나 롯데 등도 이제 빠른 배송 이런 식으로 물류 경쟁, 물류 전쟁에 좀 뛰어든 상황에서 이러한 물류 관련주들을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동방이 기존의 이제 물류 관련주들 중에서는 KCTC가 제일 먼저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동방이 따라가는 형국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쿠팡 관련해서 언급이 되면서는 최근에는 이제 동방이 혼자 약간 좀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종목들을 같이 엮어서 보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충분히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좀 급등했던 종목들, 동방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좀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3%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류창고 관련주로 살펴봤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박종원 연구원님. 네. 효성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고배당 지금 왕좌에 오른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시가 배당률이 대략 한 5.5% 정도가 됩니다. 작년에 주당 5,000원의 배당을 실시를 했고요. 지금 올해에도 이러한 고배당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효성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에 기업 분할을 하면서 이제 4개 업체로 이제 쪼개졌고요. 그 업체들에 대한 이제 지분법 인식이 올해 1분기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효성 같은 경우에는 지주 회사고요. 지주 회사의 특성이 이러한 이제 계열사들의 실적을 반영해서 실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그 계열사들의 실적이 일단 좋아야 되는데 지금 뭐 효성화학 그리고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뿐만 아니라 네. 뭐 비상장사인 TNS까지 지금 전반적으로 다 실적이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성의 1분기 실적 역시도 충분히 지금 호조세를 띨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정관 규정상으로 중간 배당도 지금 실시가 가능하게끔 바뀐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히 고배당을 실시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처럼 네. 중간 배당을 또 실시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를 해 두셔야겠고요. 만약 지금처럼 주당 5,000원의 배당을 지속 실시하면서 이런 계열사들이 현재와 같은 안정적인 이익세를 낸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사실 한 9만 원, 10만 원 선까지 주가가 사실 올라갈 수 있는 더 여지가 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연초에 5만 원에서 지금 출발한 주가 지금 이제 8만 원을 이제 목전에 두고 그러게요. 있는데요. 네. 보시면은 보시면은 굉장히 큰 뭐 하락폭 없이 안정적으로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네. 그만큼 지금 대기 매수세들이 많다는 것 그리고 뭐 최근 저금리 기조로 인한 이 고배당주에 대한 러브콜들이 특히 이런 코스피 대형주 쪽에 지금 많이 몰리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2018년에 지급한 주당 배당금 5,000원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면은 뭐 10만 원까지도 본다라는 게 증권사 분석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쪽으로 좀 점쳐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특정 사업군에 지금 네. 아무래도 편중된 상태가 아니죠. 고루 이제 상장사 4개 업체 그리고 비상장사 업체 어느 정도 이제 포트폴리오가 지금 꾸려진 상황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뭐 지금 뭐 업황 자체가 나쁘지 않은 상황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 추세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효성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김백준 매니저님 어떤 부분 볼까요? 네, 북한 관련해서 좀 네. 하루 만에 또 분위기가 바뀌는 듯한 모습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동북 3국을 방문할 때 정의용 실장이 같이 동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정의용 실장이 대북 특사로 다녀오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북한에서 이제 약간 그런 반응이 별로 없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직접적으로 이제 남북 회담 형식과 뭐 구애 받지 않고 뭐 추진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대북 전문가들 몇몇은 아마 5월 달이나 6월 달에 회담을 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이제 남북 경협주들이 어제 좀 강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다시 좀 상승폭을 반납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에서 약간 화답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는 듯 했지만 또 어제 저녁에는 미국 경제 토론에서 관계는 매우 좋지만은 추가 정상회담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고 하면서 또 한 번 이제 속도를 좀 늦추는 네. 듯한 발언을 하면서 오늘도 뭐 그렇게 남북 경협주들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쪽도 뭐 언론에 나온 오늘 오전에 나온 기사를 좀 보면은 상부에서 남측과 접촉을 하지 말라라는 금지령을 내렸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나온 뉴스와 같이 김정은을 최고 대표로 이제 좀 위치를 바꿨습니다. 네. 그 말이 즉슨 이제 북한이 이제 점점 개방을 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좀 움직이려면은 그 북한 내부 체제도 좀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내부 정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뭐 정확히 예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다가오는 일정들을 보면은 다음 주에 이제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남아 있고요. 시진핑 주석도 지금 남한과 북한에 다 장후 동시 방문을 할 효과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시작되었습니다. 있고 또 돌아오는 27일이 되면은 이제 판문점 선언을 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 딱히 어떠한 제스처를 보이고 네.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좀 어필을 하는 듯한 네.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들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루하루 이렇게 좀 분위기가 네, 그렇기 급변하고 때문에 있네요. 좀 급등할 때 따라가기보다는 네. 어느 정도 눌려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을 때 조금씩 모아서 가지고 있다면은 아무래도 이벤트가 좀 몇 개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나마 그런 관련주들을 보면은 제 생각으로는 금강산 관련주들 뭐 한창,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아난티 정도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료나 사료 관련주들이 좀 네.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한 이러한 지표로 좀 본다면은
빅텍이라는 종목을 보면은 빅텍이 급등을 하면은 북한과의 관계가 좀 안 좋구나라고 볼 수 있고 빅텍이 좀 빠지면은 북한과의 관계가 좋구나라는 이런 지표의 관점으로 빅텍도 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루하루 분위기가 좀 급변하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 관련된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부분씩 더 볼게요. 박종원 연구원님 어떤 부분 볼까요? 네, 뭐 요즘 자동차 주식들의 주가가 네. 지금 뜨겁습니다. 괜찮죠? 예, 그 중에서 이제 부품주인 네. 만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금 4월 달만 이미 지금 한 30% 가량 지금 상승하면서 굉장히 쉬지 않고 계속 달려가고 있는 그림인데요. 우리가 이 자동차 관련주는 크게 한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내연기관 업체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업체들이 있고 네. 그리고 수소차, 전기차 이런 친환경 관련 업체들이 있습니다. 만도 같은 경우에는 이 아다스로 대변되는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 이런 자율주행 관련적인 요소도 있으면서 네. 전통적으로 이제 현대 기아차에 납품하는 그런 내연기관 부품 쪽으로도 비중이 큰 상태죠. 저희도 몇 번 다뤘는데 뭐 자율주행 전 단계라고 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아다스 부분은 네. 사실 이제 미래에 대한 성장 동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이 자율주행 단계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뉘는데요. 완전한 5단계까지 가기에는 아직 좀 갈 길이 많이 멉니다만은 하지만 한 3단계 정도까지는 지금 이미 어느 정도 굉장히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러한 이제 성장 동력을 기저에 깔고서 사실 그보다도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유는 우리가 현대 기아차의 주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자동차 주가들이 오르면서 만도만 오른 것은 아닙니다. 네. 특히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지금 같이 올라가고 있고요. 현대차도 그동안 이제 저항으로 작용했던 13만 원 선을 오늘 지금 돌파할 것이 확실시 돼 보이는데요. 지금 같이 함께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사실 이제 지난 1분기에 이 자동차 관련해서 중국 쪽에 굉장히 좀 실적이 부진했었습니다. 근데 그 부진이 실제 그 업체에 문제가 있어서 부진했던 것이 아니고요. 증치세라고 하는 중국의 일종의 그 부가가치세인데요. 그것이 4월부터 본격 인하가 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중국 사람들이 1, 2, 3월 달에 사고 싶어도 사지 않고 참았다가 4월 이후에 사겠죠. 네. 예, 그 이슈로 인해서 지금 1분기에 중국 쪽 수요가 좀 일시적으로 억눌려 있었고 네. 풍선 효과로 인해서 4월부터 이제 폭발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내놓는 모든 레포트에서는 1분기 실적 부진하다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주가는 미리 지금 선반영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셔야겠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신차 모멘텀 이슈들이 계속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기존의 세단보다 지금 SUV 같은 중대형 차량들의 판매가 더 지금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 분위기를 등에 업고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단기로 보면 주가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이제 월봉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은 반등 추세인 거죠? 그렇죠. 예, 네네. 이제 바닥에서 네. 좀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네. 되겠고요. CS 윈도 마찬가지로 좀 더 이제 조정의 때를 기다렸다가 파란불 들어올 때 우리가 지금 분할 매수해도 되는 그런 국면으로 이제 전환을 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자동차 업황 정말 안 좋다, 큰일 났다 이런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주가 흐름 최근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완성차 업체와 부품 업체까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부분 더 보죠. 네, 폴더블 관련해서 네. 오늘 주가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26일 날 갤럭시 폴드가 미국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세 스펙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대항마로 이제 화웨이를 꼽고 있는데 화웨이에 비해서 두께는 좀 두껍지만 무게는 더 가볍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히는 부분에 주름이 좀 장 거슬린다라는 종료 5분 이야기가 전입니다.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괜찮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론 언론 플레이일 수도 있겠지만 언론에서 반응은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좀 단점이 있다면은 접힌 부분의 화면이 약간은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이제 우선 사전 예약은 하루 만에 매진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일정 같은 경우는 다음 달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UTI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오늘은 이제 파인텍이라는 종목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뭐 일정이 다가온 만큼 네. 현지 반응이 좋으면은 한 번 정도는 더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정도 좀 판단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자, 수요일 시장 마감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동시호가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전히 코스피는 약보합권, 코스닥은 강보합권의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0.12% 하락, 코스닥은 0.29% 상승입니다. 그래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는 오늘도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장후반 매수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상황. 코스피 연구원님 한번 봐주실까요? 네, 오늘 뭐 기관 외국인 쪽에 양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네. 시장을 지금 뒷받침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뭐 약보와 마감할 것으로 전망은 되고 있지만 사실 오늘도 역시 좀 강한 분위기가 지속됐다라고 보셔야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사실 지금 오늘 하락하는 종목들이요. 그동안 급등했었다가 이제 겨우 좀 조정을 받는 네. 뭐 아시아나 항공이나 그런 항공주들 그리고 그동안 상승세가 굉장히 급격했었던 의류, 섬유 관련 종목들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별 종목별로 살펴보면 이제 섬유 의복 쪽에서 그동안 상승세가 컸었던 한섬, 한세실업, FNF 쪽의 하락세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오늘 장 운수 창고 종료 업종 3분 그리고 전입니다. 전기가스 업종 이런 유틸리티 업종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계 업종이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세먼지 관련 업체인 KC코트렐 그리고 풍력 관련 업체 CS 윈디가 각각 상한가 그리고 7%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KC 코트렐이 지금 거의 상한가 가 있는 상황. 이건 어떤 이슈가 있는 겁니까? 네, 미세먼지 관련해서 오늘 네. 주요 업체들이 뭐 미세먼지 그 수치를 조작했었다 이런 이제 이슈가 있었고요. LG화학과 네. 하나케미칼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것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산업용 미세먼지 관련 업체들의 흐름이 좀 좋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의료 정밀 업종 역시도 뭐 최근에 지금 지속적인 강한 흐름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뭐 오늘 KC텍, KC, DI 이런 업종 위주로 지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업체 중에서는 이제 IT 투톱이라 할 수 있는 삼성전기와 LG이노텍 각각 4%, 5%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중국 입국객 수가 증가한다는 뉴스에 화장품 업체 아모레주 역시도 오늘 좀 강세 흐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IT 투톱은 현재 동반에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장 초반에 상승하다가 약세로 돌아선 상황, SK하이닉스는 장 후반 들어서 또 약세로 돌아선 상황 전해드리겠고요. 코스닥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닥 그래도 강보합입니다. 네, 여전히 코스닥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화폐 개혁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청호컵넷이 강세를 보였었고요. 지금 넥슨 관련해서 김정주 회장이 직접 뭐 디즈니의 인수를 타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이제 넷게임즈, 넥슨 GT 등이 강세를 보였고 또 YJM이라는 게임주가 디즈니 IP를 활용해서 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주로 엮이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덱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CJ에서 이제 인수가 그럴 의사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어제와는 다른 흐름이고요. 네, 장 맞습니다. 종료 그리고 1분 전입니다. 슈피겐 코리아의 뭐 대표가 이제 지분을 좀 줄인다는 소식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전히 우선주들이 강한 시장을 보이고 있고 디지털 옵텍이 이제 파산 신청 사유 해소로 첫날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건강식품을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판매를 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내추럴앤도텍이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블록체인 특구, 뭐 규제특례법 소식에 이제 뭐 K사인, 질환지교 시큐리티 등이 강세를 보였고 K사인 같은 경우는 장중에 상한가도 등극을 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다가 풀렸네요. 다시 좀 풀리는 모습을 보이고 네. 있고 넥스트비티라는 종목이 이제 투자사 렉산이 중국의 췌장암 치료제 상용화 라이센스 체결 취득에 강세를 좀 보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 관련주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다 오늘 조정이 나오면서 네. 5G 관련주로 좀 수급이 쏠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천시에서 올해 말에 5G를 예비 상용화할 것이다라는 소식에 그렇군요. 5G도 관련주들이 오늘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 13거래일 연속 상승 후에 오늘 쉬는 흐름이 좀 역력합니다. 탄력이 좀처럼 붙지 않으면서 0.12% 약보합권, 코스닥 0.29% 상승입니다. 종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시장 예상을 웃돈 중국 경제 성장률에 경기 둔화 우려 완화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 대체로 강보합 흐름을 보였던 하루인데 우리 시장에선 장중 상승하는 종목의 개수가 더 많았고요. 중소형주의 움직임이 비교적 더 컸습니다. 오늘 시장에선 반도체가 더 강했습니다. MLCC, 3D 낸드, 특히 장비주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더 견조했는데요. 코스닥 반도체 업종 1.68%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운수 장비 업종도 함께 견조했습니다. 자동차 대표 종목들 현대차 3인방에 이어서 부품주까지 동반 강세 흐름 이어갔고요. 코스피 운수장비 쪽이 1% 동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반대로 금호 한진그룹주는 최근 급등에 따른 우려 속에 오늘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피 운수 창고 업종이 하락폭을 이어갔고요. 오늘 시장에선 1.7% 약세로 마쳤습니다. 섬유 의류주들 모두 하락한 건 아니지만 최근 많이 올랐던 종목 위주로 차익 매물도 함께 나왔던 모습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주 체크해보겠습니다. 대형 IT에 대한 수급은 종목별로 방향은 달랐지만 IT 투톱은 다소 부진한 흐름을 함께 보여줬던 하루입니다. MLCC 종목을 중심으로 한 상승폭이 더 강하게 이어졌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 그래도 8만 원은 지켜내면서 0.25% 하락으로 전환했고요. 삼성전자도 0.4%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현대차 3인방 오늘도 상승 마감해줬습니다. 현대차가 2% 가까이 올랐고요. 현대모비스도 2% 동반 강세 속에 마쳤습니다. LG전자는 장중 수급이 부진하면서 주가도 조정폭을 다소 키워냈던 모습 보였습니다. 2.5% 하락했고요. 반대로 수급이 들어왔던 삼성전기 5% 가까이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코스닥도 종목 장세 위주로 보여졌습니다. 바이오는 대체로 하락하는 분위기가 조금 더 컸는데요.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래도 강보합 유지하면서 마쳤고 셀트리온 제약은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휴재를 막판 들어서 그래도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1.98%, 2% 가까이 상승폭 이어갔고요. 반대로 ABL바이오는 낙폭 더 키우면서 6%대 조정받았습니다. 반도체가 시장 대비 많이 강했습니다. 시장을 받쳐줬던 건 SFA도 2% 상승했고요. 고영도 5%, 원익 IPS도 7% 급등 흐름 보여주면서 마감했습니다. 수요일장 종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름폭 자체는 아쉽지만 어제까지는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여줬던 코스피가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0.12% 조정받으면서 2245선에 마감했습니다. 14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했고요. 코스닥은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해줬습니다. 760대 중반까지 올라왔고요. 766선에 0.25% 상승 전환해줬습니다. 수급적인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중 기관이 매물을 줄였는데 동시효과 기점으로는 매도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소폭의 매물 기록했고요. 반대로 외국인이 동시효과 때 매수 물량 더 키우면서 760억 원 순매수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장중 매도 물량을 기록했으면서도 기관과 개인이 사주면서 지수가 상승 전환했습니다. 개인이 380억 원대, 기관도 80억 원 동반 사자 기록하면서 마쳤습니다. 수요일 마감 내용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어제까지 1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35년 만의 기록이었죠. 35년 전 기록과 동일한 기록이었고 오늘 만약에 상승을 했다면 새로운 기록을 쓰는 거였는데 아쉽게 약보합에서 마무리가 된 코스피 지수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3거래일 만에 상승 쪽으로 다시금 방향을 잡았고요. 자, 그래도 외국인 매수가 코스피에서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 정리해보고 내일 시장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구원님, 사실 기록에 연연하면 이렇게 안 되는데 시장의 내용이 더 중요한 건데 기록을 계속해서 좀 쓰고 있었다 보니까 오늘도 집중을 했는데 오늘은 일단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일단 약보합 마감을 했었습니다만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일단 중국에서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이제 높게 나왔다는 점,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제 해결 기대감들이 여전히 이제 계속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오늘 좀 특징적인 점이 그 우선주들이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10종목 가까이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그리고 10% 이상 급등한 종목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이 얘기는 아직 시장이 선물 옵션 장후 날마다 동시효과가 조금씩 상승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어떤 섹터에 대한 방향성을 아직 분명하게 잡지는 못한 가운데 그동안 이제 눌려 있었던 사실 이제 자동차 그 와중에서 또 꼽는다면 자동차 관련주 현대 기아를 비롯한 그 밑에 부품주들의 흐름이 좀 좋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외에
어떤 개별 종목단에서는 같은 업종 내에서도 좀 희비는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IT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노텍의 모습이 지금 교차하는 네.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바이오 제약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오롱, 티슈진 이슈로 인해서 좀 여전히 지금 센티가 좋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뭐 의류, 섬유 쪽에도 최근 이제 매기가 돌았습니다만은 시장이 빠르게 순환하는 가운데 개별 종목 위주로, 그리고 특별한 어떤 이슈가 있는 종목의 테마성을 띈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흐름이 계속 지금 전개가 되어 가고 있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10종목이 되는데 뭐 미세먼지 관련주도 거기 포함이 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최근에 항공주의 어떤 지배구조 이슈라든지 M&A와 관련된 우선주가 대부분을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본주는 오늘 좀 흐름이 좋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도 좀 유념을 해가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근데 시장을 보면은 이제까지 우선주가 이렇게 급등을 보이면 거의 그러게요. 약간 좀 끝물이다라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러기는 시장이 좀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오늘 지수가 뭐 이러지만은 사실 지수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은 전체적으로 이제까지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은 그렇게 강한 모멘텀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개별주들이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급등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수와 좀 별개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시장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개별적으로 실적 모멘텀이나 약간 자산 모멘텀이 있는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우선주가 이렇게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는 조금 조심은 하긴 네. 해야겠다라는 정도를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의견이었고요.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에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지 박종원 연구원님. 네, 제가 네.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네. 종목 같은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캠이라는 피혁 업체고요. 네. 1,700원대에서 한 2,500원까지 상승한 이후 지금 최근에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오늘 좀 반등을 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요. 첫 번째는 원재료로 쓰이는 소가죽 가격이 지금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주로 이제 소가죽이 신발 쪽에 많이 쓰이는데요. 이 신발 쪽에 쓰이는 소가죽을 지금 인공 소재들이 대체를 하면서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최근에 이제 안정화되어 있는 단계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서플라이 체인상 전방에 있는 핸드백 그리고 카시트 부분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신공장이 본격